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입니다. 장원재의 세상만사 축구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올해 처음 열린 A매치에서 FIFA 랭킹 18위 강호 멕시코에게 2대3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11월 15일 오스트리아에서 열린 경기였죠. 멕시코는 1994년 미국 월드컵부터 2018년 러시아 월드컵까지 7회 연속 16강에 진출한 강팀입니다. 이날 경기 포함 한국은 멕시코와의 상대 전적에서 4승 2무 8패로 열세입니다. 스코어는 2대3이지만 내용은 2대5, 2대6으로 패했어도 할 말 없는 경기였습니다. 오늘은 이 경기의 패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은 후방 빌드업을 강조합니다. 후방에서부터 짧은 패스를 연결해서 최전방까지 밀고 올라간다는 개념입니다. 후방 빌드업을 하려는 이유는 우연에 기대지 않고 점유율을 높여서 찬스를 만들 확률을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롱볼은 수비에서 공격까지 단숨에 공을 배달할 수 있습니다. 빠른 공격이 가능한 거죠. 하지만 패스가 길기 때문에 연결 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벤투 감독은 이 점이 싫은 겁니다. 비유하자면 롱볼은 복권이고 후방 빌드업은 적금입니다. 멕시코는 경기 내내 올코트 프레싱으로 나왔습니다. 수비 라인을 완전히 올리고 최전방 공격수들이 우리 최후방 수비진을 마크하다시피 했죠. 어디가 약점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달려든 겁니다. 벤투 감독의 빌드업은 우리 미드필더와 공격진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최후방에서 두세 차례 공을 돌리다가 대형이 갖춰지면 전진 패스를 이어가며 총 공세에 나서는 작전입니다. 그런데 첫 길목에서부터 흐름이 막혀버린 거죠. 또 하나, 후방 빌드업을 하려면 전술 이해도가 높은 수비수의 존재가 꼭 필요합니다. 이 경우에 수비수의 임무는 무조건 공을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공을 빼앗아서 미드필더에게 패스를 하는 겁니다. 수비수 전원이 넥스트 플레이를 생각하고 서로 협력해서 볼을 주고받으면서 미드필더들의 움직임을 보고 전진 패스를 할 타이밍을 잡아줘야죠. 이번 대표팀에는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김영권, 김진수, 김민재, 박지수, 홍철 같은 핵심 수비 자원이 빠졌습니다. 이번에 출전한 선수들 개인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전술이 몸에 익지 않아서 빚어진 실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이날 초반 전개 과정에서 인터셉트를 당해 여러 번 찬스를 내주고 골도 먹었습니다. 미드필더들이 자리를 잡으려고 전진하는 사이에 공을 빼앗겼기 때문에 수비를 돕기가 어려웠죠. 말하자면 백패스를 가로채어 곧바로 결정적 찬스를 내주는 듯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진영의 병력이 충분한데도 그런 상황이 계속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아쉬운 점이 또 있습니다. 공격 루트가 출발점부터 막혔는데도 왜 90분 내내 후방 빌드업에 집착했느냐는 점이죠. 때때로 롱볼 공격을 시도했더라면 멕시코가 대놓고 올코트 프레싱으로 나오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롱볼 공격을 하지 못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예전에 홍명보처럼 패스줄이 살아있는 롱킥을 구사할 수 있는 선수가 없다는 점. 둘째, 기성용이나 2010년 월드컵의 김정우처럼 꾸준히 일을 처리해주는 선수, 말하자면 중원에서의 몸싸움을 통해서 50대 50 상황에서 공을 우리 편으로 가져오는 이른바 볼 위너가 없다는 점 때문이죠. 이번에 선발된 멤버 중에서는 정우영 선수가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데 멕시코와의 경기에서는 중앙 수비수로 내려섰습니다. 후방 빌드업 자체가 사실은 볼 위너의 비중을 줄인 작전입니다. 벤투 감독은 후방 빌드업을 통해서 점유율과 패스 연결 확률을 높이면 손흥민, 이재성, 이강인 등의 스피드와 축구 지능을 활용해서 이기는 데 필요한 찬스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아이디어에 선수들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니라 선수들의 장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전을 구상한 점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상대에게 카드가 완전히 읽힌 상태라면 간간히 롱볼 연결을 시도하는 편이 좋지 않았을까요? 멕시코가 우리보다 피지컬이 월등히 좋은 팀이 아니니까 경합 상황에서의 볼 소유 확률도 썩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고, 경합 중에 우연히 튕긴 공이 이재성, 이강인의 킬 패스로 이어질 수도 있고 손흥민의 스피드가 찬스를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롱볼 연결 시도가 2차례 이상 성공했다면 멕시코가 대놓고 최전방 압박을 계속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90분 내내 3단 기어 일변도로 달린 듯한 느낌도 아쉽습니다. 경기가 안 풀릴 때는
템포를 늦추면서 멘탈과 전열을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죠. 동점골을 먹은 직후나 아니면 1대2로 역전당했을 때 한 번쯤은 쉬어갔어도 좋았을 겁니다. 막혔을 땐 돌아가라 하는 말이 있죠. 90분 내내 후방 빌드업으로 일관하는 축구는 그 전략이 계속 잘 통하는 경우라면 몰라도 썩 효율적인 작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아야 상대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률이 떨어진다 해도 실패하더라도 간혹 시도하는 롱볼 플레이는 그 자체만으로도 후방 빌드업 전술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원재였습니다.